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와 가득한 버전스토리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 한 번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건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사건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지, 모든 사건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편하게 사건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실 것 같아요. 내 사건을 의뢰를 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사건인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죠. 내가 이 사건을 맡겼을 때 나한테 금전적인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피해자분들은 이 부분도 고민을 하실 거고요. 내가 해도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고요. 맡겼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또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텐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작을 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왜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보험사를 상대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에요, 보험사는. 이러한 관련 경험들도 굉장히 많고, 또 피해자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또 교육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를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카페를 이렇게 보더라도 담당자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담당자 교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담당자랑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담당자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다,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스트레스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면 나는 사건 맡기고 치료만 받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이겠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사건을 의뢰를 하시게 되는 거겠죠. 스트레스 안 받고 합의금 많이 받고, 이게 전문가의 손을 빌렸을 때 피해자분들이 얻게 되는 이득이 되겠죠. 근데 반면 손해도 있어요. 손해는 뭘까요?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전문가를 고용을 했으면 그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합의금 100만원 받을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내가 혼자 보험사 상대해서 70만원 받는 거나 쌤쌤 아니냐, 또이또이 아니냐, 아니면 내가 혼자 했으면 100만원보다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사건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지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합의 금액으로 어떤 기준을 나누는 것보다 후유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후유 장애가 남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합의금이 좀 어느 정도 돼요. 장애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합의금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의 장애가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합의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당연히 합의금이 높기 때문에 수임료를 준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최초 보험사에서 2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최초 보험사에서 5천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2억을 받았어요. 당연히 최초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합의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적게는 한두 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그 정도 받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합의금을 받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한 거냐면, 이 피해자분은 처음부터 200만원 받으실 사건이 아니라 1000만원을 받아야 됐던 사건이었고, 1000만원을 받아야 될 사건이 아니라 1억을 받아야 될 사건이었었고, 처음부터 그냥 그런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피해자가 받아야 될 금액을 제대로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교통사고로 어떤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어디가 골절이 되셨거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죠.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후유 장애가 남을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장애가 남는다라는 거는 합의금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서, 그리고 영상 CD, 그리고 수술 기록지, 이 정도의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 장애가 남지 않는 사건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상 환자들, 염자, 뇌진탕, 타박상,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후유 장애가 남을
여지가 전혀 없죠. 이렇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사건을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도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을 하고 그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보험사랑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송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경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손해액을 산정할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게 대부분입니다. 보험 약관상에 어떠한 기준들이 있을 거고요. 소송을 했을 때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대로 합의금을 산정을 해봐야 몇십만 원에서 그냥 돈 100만 원 이 정도뿐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향후 취업이라는 금액, 보험사가 그냥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얹어주는 그 돈을 가지고 합의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보험사한테 야 합의금 좀 더 줘, 어떻게 해서 좀 더 만들어주면 안 돼? 좀 이거 좀 몇백만 원 만들어주면 안 돼? 이거는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하죠. 근데 저희들은 못하지만 피해자분들은 가능하시겠죠. 내가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은 50만 원 뿐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치료도 더 필요하고 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을 보험사한테 어필을 하신다고 한다면 보험사가 그럼 향후 치료비로 50만 원 더 드릴게요, 100만 원 더 드릴게요, 합의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문가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수월하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한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비웃겠죠. 다 아시는 분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보다 여러분들이 보험사를 상대를 하시는 게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약관이 뭔지도 모르고 소송 뭔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우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우기는 게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보험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약관이고 뭐고 난 잘 모르겠고 그냥 합의금이나 많이 줘, 이런 얘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 유리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유리한 사건은 부상이 어느 정도 있어서 후유 장애가 남는 사건들이 전문가들이 유리한 거고요. 그 외에 어떤 장애들이 남지 않는 사건들, 경상 환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경상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혼자서 한번 해보시라, 혼자서 하시는 게 더 이득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사건은 돈이 안 돼서 안 해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험사를 상대하시는 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상스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설명들을 계속 해드릴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은 필수겠죠. 오늘은 어떤 사건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러면 상담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 나는 괜히 돈 들여서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고 한다면 직접 보험사를 상대를 해보시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